베트남 전쟁 당시 쌍으로 불렸던 호치민 씨. 이제 폐쇄된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전쟁을 수행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수교하며 체제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1975년 4월 30일 공산주의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점령함으로써 30여 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다. 베트남 전체가 공산 세력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들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베트남. 지금 이 시점에서 북베트남은 진정 승리한 것일까? 베트남전 한국 파병은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무형 전력 플러스 유형 전력이 동시에 강화됐다. 이렇게 난 평가를 하고 싶어요. Korean troops were excellent soldiers. I have great respect for the Korean troops. 한국군이 베트남 전선에서 철수한 지 30년.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가? 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역할과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시민도심의 한 최첨단 빌딩. 한국 기업이 건설한 백화점이다. 외상품 매장이 낯설지 않고 고급 상품 매장에도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국내 백화점을 그대로 옮겨놓다다. 베트남 아이들도 여느 나라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 이곳에서는 특히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Chủ yếu là cái tông trang điểm với lại thu hút người ta, với lại gần đây cái phim Hàn Quốc cũng nhiều cho nên được nhiều người biết đến thì người ta cũng tìm tới đầm âu. 서양의 팝음악에 익숙해진 지는 이미 오래. 한국의 대중음악도 베트남인의 시선을 붙잡는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의 수도였던 하노이에도 예외가 아니다. 하노이 도심의 극장엔 한국 영화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 중 하나가 돼가고 있는 것이다. Tại vì cùng là ở trong châu Á nên em xem phim Hàn Quốc em cảm thấy nó tình cảm mà mình cũng dễ hiểu, nó gần với mình hơn các nước khác. 정서가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번선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랑하는 코드들, 멜로 코드가 거의 비슷해서 그 베트남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후 대중문화를 위시한 당면의 교류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한국 위상도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để mà nhận là chư hầu để được bảo vệ được cái dù bảo vệ của Trung Nguyên, cho nên là nhờ cảnh mà chúng tôi lịch sử ghi lại thì tôi hội Việt Hàn chúng tôi là đem những cái chuyện đó nêu lại, và đến nay thì theo tôi nghĩ cái ấn tượng đối với nhân Hàn Quốc là rất tốt đẹp và hiểu về nhân Hàn Quốc, hiểu về bản lĩnh và con người Hàn Quốc. Tất nhiên đôi khi vẫn nói là người Hàn Quốc hơi nóng tính. 호치민시 전쟁기념관.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각종 무기가 그려 전시되고 있다. 북베트남뿐 아니라 남베트남과 우방국의 자료까지 전시해놓고 외국 관광객을 맞고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국군이 참여했던 마지막 모습 딱 하나 남아있어요. 다른 사진들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워버리고 보시면 나오는데 이 뒷모습 한국인 관광객도 이곳을 자주 찾는다. 최근 들어선 파병 한국군의 발자취를 찾아버리는 한국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쟁 기념관은 베트남 학생들의 학습 장소로도 활용된다. Có các chút đỉnh nhưng mà bây giờ thì là đất nước hòa bình thì mở rộng cửa ra thì bây giờ là hợp tác chiến tranh rồi, chiến tranh cũng đã kết thúc rồi thì bây giờ mình nước Việt Nam phải mở rộng cửa để phát triển đất nước rồi nên nó về quan điểm kép nó không tốt đi. 20세기 중반 냉전시대에 일어난 베트남 전쟁. 한국과 베트남은 이 전쟁을 매개로 만남을 가졌다. 여기다가 물론 기록상으로 미군과 한국은 이렇게 표현은 안 했는데 일단 이 사람들 기획 의도는 가장 많은 참전병력을 보낸 미군과 한국군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4년 9월 비전투 부대인 이동외과 병원과 태권도 교관단이 파병된 이래 연령 32만여 명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베트남 남부에 쌓이고서 중부 다낭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요 거점 지역에 주둔한 활약을 펼쳤다. (1973년 3월 23일) 전 병력이 철수하기까지 8년 6개월 동안 베트남 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군의 파병이 시작된 1964년의 베트남 상황은 북베트남군의 난파가 계속되면서 남부 전 지역에서 지상전이 가열되고 있었다. 남베트남은 1963년 이후 10여차례의 쿠데타를 겪으며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베트콩 준동도 잦아지던 시기였다. 베트남은 이미 1946년에 베트남 공산당이 주축이 돼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다.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1차 베트남 전쟁은 1954년까지 계속됐다. 하노이에서 약 300km 지점,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에 위치한 니엔비엔 푸 지역, 이곳은 1차 베트남 전쟁 최후의 격전지였다. 1953년 11월 프랑스군은 이곳 디엔비엔 푸 지역에 13km에 달하는 요새를 후축하고 정예부대 6천여 명을 주둔시켰다. 당시 베트남 공산당은 이곳으로 진군의 총공세를 취한다. 디엔비엔 전투 당시 포탄 폭발로 생긴 웅덩이다. Và tấn công thì vì lần họ Pháp ở trên cao và Việt Cộng thì ở dưới đất, cho nên là đào một cái hầm ngầm như thế này, cho một quả bộc phá vào đây thì nghĩ rằng một tấn bộc phá này thì có thể là làm toàn bộ cái cứ điểm A1 này bị tê liệt. Thế nhưng mà đến đây thôi thì do không đo được thì nó đã nổ, và nó đã nổ thì mặc dù cách rất xa nhưng mà cũng làm thương vong rất là nhiều. 디엔비엔 푸 진지를 둘러싸고 1954년 5월 초까지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다. 당시 프랑스군에는 한국 전쟁에 참가해 영성을 날린 정예 부대도 참가하고 있었다. 프랑스군 1개 대대가 이 집행리에 참전해서 승리를 거뒀고, 그 집행리에 참전했던 프랑스군 대대가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바로 베트남으로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력이 디엔비엔프로 투입이 되죠. 하지만
프랑스는 군수 보급이 어려워지면서 DNBMF 전투에서 큰 타격을 입는다. DNBMF 전투 후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물러나고 북베트남 지역은 베트남 공산당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다. 1954년 7월엔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겨로 남과 북으로 양분된다. 이후 남베트남 정부가 반공 정책을 강화하자 1960년 12월엔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이른바 베트콩이 결성되어 북베트남에 조정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세에서 공산주의 준동과 확산을 막기 위해 1961년 들어 북이 베트남에 정규군을 파견한다. 베트남 북동부에 위치한 통킹만 지역. 제2차 베트남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동킹만 사건, 1964년 8월 2일과 8월 4일 베트남군의 어뢰정이 미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미 함정을 공격했다는 동킹만 사건이 유발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통칭만 사건을 계기로 군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연안 밖에 통칭만 사건이 발생한 해역이다.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고속어뢰정이 미군함 매덕스호에 어뢰와 기관총 공격을 시도한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 어뢰정은 미군 매덕스호와 터너조 2호의 재차 공격을 가한다. 이 같은 북베트남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도 북베트남 지역에 공격을 감행하게 된다. 이후 12년 동안 계속된 제2차 베트남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 전쟁에는 미국을 위시해 한국,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우방국 8개국이 참전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규모의 전쟁이었다. 사이공시 남동쪽 128km 지점에 위치한 붕타우. 이것은 한국군 최초의 파월 부대인 제1이동외과 병원이 자리했던 곳이다. 나야. 이건 물이고. 야, 나야? 현지 주민의 도움으로 제1이동외과 병원 자리를 확인했다. Để tôi nói cô nghe, hồi trước á, kế bên đây là cái trại thương phế binh của chế độ trước. Đó rồi ba tôi là thương phế binh ở đó, tôi ở đó tôi vô đây tôi chơi hoài đó. Và mỗi lần tôi đau tôi nhổ răng rồi tôi cũng qua đây tôi khám. 한국은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의해 비전투부대를 파견한다. 1964년 9월 제1이동외과 병원 요원 130명과 태국 교관단 10명 등 비전투 요원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붕타우에 주둔한 제1이동외과 병원은 다양한 목에 걸쳐 진료를 하며 베트남 정부 측뿐 아니라 베트남 주민에게도 큰 환영을 받았다. Chỉ là người Hàn Quốc rồi thôi, khám bệnh mỗi lần cái gì vô là dân ở đây á, mỗi lần bệnh hoạn là vô đây khám rồi biết thôi chứ còn không có biết là... 제1이동외과 병원은 남베트남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치료하는 박애 정신을 발휘했던 것이다. 당시 치료를 받았던 베트남 주민을 만났다. Có hồi đó mắc nè, mắc mái rồi, mắc mái rồi đi vô người ta giới thiệu vô nằm, nhưng mà vô người ta nạo ta nạo rồi người ta cho thuốc rồi người ta không có lấy tiền, không cho tiền, trả tiền không lấy. 피가 모자랄 때는 한국군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피를 뽑아 부상자의 생명을 구해줄 정도였다. 심지어 부상당한 베트콩까지 치료해주기도 했다. 이동외과 병원은 전투부대가 파견되기 전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투부대 파병 뒤에도 활동을 계속해 베트남 주민들과의 교류에 다리 역할을 다했다. (1965년 10월) 청룡부대와 냉호부대를 필두로 한국 전투부대 파병이 시작됐다. 베트남 정부와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이었다. 이어 1966년 8월에 백마부대까지 참전함으로써 한군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전투부대 환송식은 국가적인 행사였다. 온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여의도가 그때 지금은 이제 도시가 됐지만은 그때는 조그마한 육군 그 비행장이었어. 거기서 우리가 맹호사단 환송회를 했어. 그때는 그 기억이 지금 날란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아주 거국적인 그 환송을 했어. 그때 젊은 시절에 갔을 때 해외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그 부푼 꿈이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뭐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 뭐 이런 개념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거기는 안 가겠다 뭐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강제가 아니라 지원한 장병에서 선발했다. 선발 자격은 엄격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유능한 장병들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에 원정군으로 나간다는 그런 그 벅찬 감회 때문에 혹시나 내가 선발됐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경쟁이 심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사람, 그리고 근무 성적이 좋은 사람, 또는 당의 직위인 보병 대리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에서 대리장을 뽑는 거예요. 소지장은 소지장대로, 중대장은 중대장대로 가장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을 뽑는 거죠. 전투부대 파병을 전후에 지원부대를 파견했다. 1965년 7월에 해군 수송전대인 백구부대가 파견됐다. 붕타우에서 호치민에 이르는 항로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백구부대가 군수품과 물자를 수송했다. 이 밖에도 각 분야별 지원부대가 베트남에 파병됐다. 건설지원단인 비둘기부대, 군수보급과 수송을 맡았던 백군수사령부인 십자성부대, 공군지원단인 은마부대 등이 각 지역에 주둔하며 활약을 펼쳤다. 우리가 5박 6일인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 보니까 그 월남이라다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 우선 냄새로 틀리고 하여간 훈훈한 바람 모든 게 생소하고 거기다 우리가 군복을 입은 군인이고 전쟁터에 왔다. 그때부터 또 다른 각오가 서 있었죠. 그 당시 그 병사들의 사기는 훈련할 때도 그랬고 월남 도착 전쟁 돌아오는 그 전 과정을 통해서 대단히 좋았어요. 특히 애국에 나간다, 애국에 파병한다 이런 그 자부심 이런 것이 있었고 지금은 호치민 항구로 불리는 사이공 항구.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지원부대가 활동하던 곳이다. 이곳이 우리 부부대에 그 LSD가 정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백구부대가 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LSD가 정차가던 이곳이 바로 그 백구부대가 여기 있는 곳이에요. 호치민 강은 3만 5천 톤급 선박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여서 베트남 전쟁 시 매우 중요한 수송로였다. 당시 한국군 지원부대는 이곳을 가며 맹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전투부대를 비롯한 한국군 파병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되기 전 야당과 일국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에 비추때 베트남전 파병은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한국군 전투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베트남 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도 했다. 당시 미군은 본토의 예비부대와 해외 주둔부대를 베트남 전선에 투입한 상태로 주한미군도 언제 베트남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The 1st Cavalry Division and the 1st Infantry Division and the 173rd Airborne Brigade deployed to, and the Marines deployed to Vietnam in 1965. The situation was very
very precarious for South Vietnam. And they needed help.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국 방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의 전쟁 방위를 위해서도 베트남 파병이 필요한 국제정세였다. 미군 빼돌리면 망한다. 그럼 미국을 빼돌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미군 사람 대신에 우리 국외 사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병의 동기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공산화로 막겠다는 우리 그 참 안보상의 절대절명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파병이 됐다 하는 걸 그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양분된 냉전시대였다. 중국과 북베트남 등이 공산화된 뒤에도 공산 세력을 계속해서 적화 정책을 펼쳐나갔다. 만일 남베트남이 공산 진영에 넘어가면 인접한 나라들도 차례로 무너져 말 것이라는 도미노 이론이 현실로 다가오던 때였다. 그 당시 월남이 망하면 소위 공산주의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대단히 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중공이 그 당시 핵실험까지 해갖고 성공하고 어깨를 재고 있는 판인데 김일성이는 거기다 한수 더 떠서 3대 하드라인을 발표해가지고 남조선 적화를 하겠다 이런 걸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자랑하고 다닐 때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떡합니까? 당시 북베트남 측에는 주변 공산주의권 국가까지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다. 하노이 북동쪽 50km 지점에 위치한 확장 지역. 이곳 한 주민의 집에서 북한군의 베트남전 참전을 증언해주는 문서를 발견했다. 북한군 묘지 이장 계획에 관한 비밀 문서였다. 베트남에 참가했다 사망한 북한군 유고를 2002년 9월 10일 새벽 5시에 북한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인원이네요. Nhưng mà tỉnh Bắc Giang trực tiếp làm thì có ông Phó Chủ tịch tỉnh ông Mưu về chỉ đạo với ông Nguyễn Cao Cử là bên quân đội là tỉnh trưởng là lên chỉ huy toàn bộ. Thế còn về cấp huyện thì một ông chủ tịch huyện, một cấp xã thì ông chủ tịch xã, thế còn cấp thôn thì là ông trưởng thôn. Thì lúc giờ ông chủ mình là lúc bây giờ ông chồng đấy là đang làm trưởng thôn, cái khóa đấy đang làm trưởng thôn, khóa này nghỉ. Thế thì là đây là gửi ông trưởng thôn này này. Thế thì là mình là kết hợp ở đây thì mình mới có được cái tài liệu này.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묘지가 있던 자리다. Tất cả các ngôi mộ ở đây là có bao nhiêu ngôi? Tất cả khu vực này là chôn 14 ngôi. Và ngôi này là ngôi nhất ạ. 이장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직도 묘지는 파헤쳐진 채로 남아있었다. 각 묘지가 있었을 때는 각 묘지마다 비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Để tưởng nhớ. Tức là xây một cái nhà để xếp các cái bia vào. Thế thì là để tưởng nhớ. Thế thì hôm cải ở đây 비석은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 베트남어로 된 비석 뒷면에 한글로 의명을 기록해 놓았다. 박동준, 김경구, 이곳에 묻혔던 북한군 14명 모두가 공군으로 베트남전 초기부터 참전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장한 이분은 67년도 9월 30일에 희생된 분이네요. 그러니까 65년도에 희생된 분이 한 분, 68년도에 희생된 분 한 분, 그리고 나머지 12분이 67년도에 희생된 분입니다. 이분들의 희생된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년도 9월, 67년도 4월과 5월, 10월, 그러니까 67년도 4월, 5월, 67년도 9월, 10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희생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북쪽에 대한 폭격이 아주 심했었다. 그런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1967년은 베트남 전쟁이 격렬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비석에는 사망지와 사망 경위에 관해서는 크기에 놓지 않았다. 지상에서 사망했다면은 그대로 교관 임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 임무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공중에서 전투 중에 사망하는 전투용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사하는 위치가 지상이냐 공중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남베트남과 북베트남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결 양상이기도 했다. Tuy nhiên rằng là có những loại vũ khí hiện đại, ví dụ như pháo, xe tăng, các loại vũ khí khác, thì rõ ràng là chúng tôi phải chi viện từ Bắc vào. Không những ngoài Bắc mà các nước bạn của chúng tôi cũng chi viện cho miền Bắc, cho Việt Nam để đến thắng Mỹ. I've answered it. The American government felt that they needed help in South Korea or South Vietnam from other democratic countries, other anti-communist countries to defeat communism in South Vietnam and to prevent its spread throughout Southeast Asia. 베트남전 파병은 한전쟁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있었다. 한전쟁에 미국을 한 연합군이 참전해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냈고 10여 년이 지난 뒤 이제 한국이 하국가에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We needed strong allies, and Korea was more than willing to pay the United States for when we helped Korea during the Korean War. They were very happy, they were very proud to be there. The Korean troops were extremely proud to be in Vietnam, and that's a very little known fact. I mean, when those guys stood guarding a bridge, they would be like statues. They'd be straight up and they'd be totally attentive. They'd be ready to go. I think that's why basically the Koreans were happy to be in Vietnam. Why we invited the Koreans, I think there was a certain amount of expertise, a certain amount of cultur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at the Koreans brought to the Vietnam War. And as it turned out, their habits and practice in battle was just outstanding. 베트남전 파병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전선의 형성과 상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결과이겠다. 그것은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자 신념의 결단이었다. 감난만 삭정, 미자 지역에 위치한 까두산, 이곳에서 한국군은 파병 한 달 만에 큰 전과를 올린다. 당시 이 지역에는 1965년 10월 초에 캄남에 상륙한 청룡부대가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청룡부대는 11월 4일 이곳 까두산 중턱에 행복한 베트콩과 전투를 벌인다. 이쪽에 보초 근무를 하는 베트남은 3명 3명을 사살하는 정도입니다. 아직도 당시에 격렬했던 전투 흔적이 남아있다. 보초들이 여기 배치돼서 아군의 공격을 감시하고 있다가 아군이 공격을 개시하자 이일대에서 교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전 결과 우선 제국들을 남겼고요. 까두산 고지는 한국군이 오기 전 남베트남군은 물론 미군조차 넘보지 못한 베트콩 요새였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아군의 접근을 감시할 수 있는 요충지라고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연 동굴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약간의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방어에 용이하도록 만든 다음에 저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3명이 저항하고 있더라도 아군 1개 소대의 공격을 능히 저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가드산 요새는 1940~50년대 프랑스군과의 전쟁 시기에도 베트콩의 거점으로 사용됐다. 험준한 암산 지형에 선인장 같은 장애물이 많아 8차례에 진 프랑스의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요새지였다. 청룡부대는 이 같은 불리한 지형 조건을 안고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Tin hết cái tốt đầu giờ cái chết ra chết biết coi như tốt đây ở đây mà chết gì còn có 3 ông chỉ huy cũng chết hết luôn mà ông lớn là to con này cũng chết. 청룡부대는 한국과는 다른 전투 여건에서도 우세한 전투를 벌인 끝에 결국 베트콩 30여 명을 사살하고 희생자 없는 전과를 올렸다. 정상적인 부대의 규모를 가지고 공격 작전을 해본 것은 이생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최초로 실시한 공격 작전이었다. 그리고 또 최초로 산악 전투를 경험해 보았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요소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투부대 파병에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일정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의 신뢰도 놓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5월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군 파병을 전제로 요구안 내놓는다. 파병을 통해 한미 안보 관계를 다지고 외교 역량까지도 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베트남전 참전은 외부의 강요에 의한 참전이 아니었다. 당시 국제정세와 국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려는 시대적 사명과 조류에 따른 것이었다. As you see what's going on during the Persian Gulf War, the more allies that you have, it'd be less than the burden on one country. So it's a good thing that countries participate to do the right thing for the fellow people in the world. The idea of helping people who are oppressed by communism was a great idea then as it is now. 베트남전 파병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안넌 연팡 지역, 옥창지대인 이곳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의 동강전선에 비교될 만큼 중요한 전략지였다. 이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베트남 전선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1966년 1월 맹호부대는 이곳에서 비호 6호 작전으로 불린 연대급 규모의 작전을 펼친다. 베트콩이었던 이 지역 주민이 당시 전투 상황을 증언했다. Nhưng mà ở má đầu phía bên kia, nhưng mà má đầu phía đây bởi vì cái địa hình nó phức tạp quá. Quân giải phóng thì chuyển quân qua tiếp cận ở đây khó được. Nhưng mà bên kia, bên các nhân kia tiếp cận được. Nên đã mấy lần, 4-5 lần có đánh bên đó. 비호 6호 작전은 1966년 1월 9일에서 10일까지 맹호부대 제1연대 1대대와 2대대가 실시한 작전이었다. 고보이 지역에 준동하는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으로 당시로서는 맹부대가 참전한 이래 가장 치열 전투였다. 적 198명 사살하고 49명을 포로로 잡았다. 베트콩 출신 주민도 당시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Trước đây trong thời kỳ chiến tranh thì khác, nhưng mà khi nghĩa là chiến tranh nhưng mà lúc mà đã bị bắt rồi này khác. Nhưng mà còn hai bên nên là cầm vũ khí đánh lại nhau là cương quyết là đánh đến cùng. Nhưng bây giờ thì là anh em rồi. Giờ thì các bạn thông cảm cho chúng tôi thông cảm các bạn. Đây à, không? 비호 6호 작전이 성공리에 끝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평정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다. 뿐만 아니라 고보이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과 빈케 등 사 지역에서의 작전을 유리하게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당시 맹호부대의 전투력은
이력은 해외 언론에도 보도돼 한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알린다. Far and away better. As I told you before, some of those other troops, their governments said, all right, Mr. President, we will send some troops there, but you must not get them killed. You must not put them in a risky situation. So those troops would be put somewhere near Saigon, and they would, if they went on operations, they would be very limited, shall we say. The Koreans asked for none of that. They asked, they were given a pretty tough territory, and they quelled it. They conquered it, and they made it run their way. They cared about their responsibility to subdue this area where they were operating.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국가로 발전했음을 알리는 시발점이었다. 또한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인에겐 최초의 집단적인 국제화 경험이기도 했다. 파병 용사들은 당시 세계 최강 미군과 함께 전쟁에 참가해 미군을 능가하는 전과를 올리면서 한국인의 잠재력을 실감하게 된다. 파병을 해가지고 우리 그 장병들이 아주 용감하게 싸우고 그 미군들이 그 오히려 부러워할 정도로 그 상당한 전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용감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 매스컴을 타고 전 세계로 알려졌죠. 그 세계로 알려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이라는 사람들이 한국 나라 민족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민족이라는 걸 그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월감을 느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됐고. 파병 한국군 전체의 위상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어느 연합군보다 높았다. 베트남전 한국군을 총지휘한 주월 한국군 사령부 건물. 지금은 일본 기업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지금 바로 전면에 보이는 이 본관 건물과 우측에 보이는 이 일부 부속 건물들이 그대로 사용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진과 아주 동일한 그런 내용. 베트남전에서 거둔 한국군의 혁한 전과는 이곳 한국군 사령부의 정보 분석과 탁월한 작전 지시의 결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독자적인 연합군의 군대로서 이 남베트남 정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내에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이 지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술이 활용되고 운용되는 그런 핵심적인 본부의 역할을 하게 됐죠. 파병 한국군은 주월민에 예속되지 않고 대등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작전권과 행정권을 행사했다. 다만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고도화된 무기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과 함포 지원, 장거리 수송과 기묘한 군수 지원 등은 주월 미군이 제공하도록 해 상호협조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이라니까 우리 전술과 모든 전략, 그 다음에 그 작전 방침이 그 한국군 독자적인 걸로 나가는가. 내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군의 작전상의 의견 차이라든가 이건 물론 의견 차이에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 클로즈리 코오퍼레이션 할 것 같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독자적인 작전권을 내가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파병 한국군은 독자적인 지휘와 함께 이에 얼마는 역할을 수행했다. 파병 한국군 연력 32만여 명 중 전사 및 사망 인원은 5천여 명 정도. 미군을 위한 자유진영 군인의 사망자 대부분이 한국군이었다. 이는 한국이 미군과 동등한 정도의 작전을 수행한 것을 증명한다. 미군의 사망률과 한국군의 사망률을 비교해보아도 한국군이 참전 기간이 3년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군의 전쟁 참여도가 미군과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군은 미군 81만 3,800여 명에 해당하는 참전 조건을 거뒀으며 한국군의 역할은 미군의 30%에 해당된다고 평가된다. 전쟁의 7분의 1을 한국군이 맡은 셈이다.
파병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 확보와 임수행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드높이고 이를 전 세계에 알렸던 것이다. 베트남전 파병은 당시 국내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 참전에 관한 문화 신드롬이 일었는데 이를 파병 문화라 부를 정도였다. 파월장병의 사회적 인기도 대단했다. 원래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묘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할까. 또 월남에서 오는 한국군에 대한 그 정가를 좀 기다리는 마음도 다소 있었죠. 그래서 미군보다도 한국군이 잘 싸우더라. 아마 이런 우리 초보적인 인식이 있으니까 국민 정신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고 할까. 베트남전 파병은 무엇보다 당시 침체된 한국 사회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사회는 이제 막 경제 개발을 시작해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던 때였다. 하지만 극심한 외화 부족으로 1998년의 IF 사태처럼 국가 파산 직전의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 한국군의 해외 파병은 사회 전반의 활력소가 됐다. 안으로만 움츠러들었던 한국 사회가 경제 개발과 함께 한도 너머로 시야를 던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해 지금은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은 삼사관학교 부설 충성대 연구소에서 참전군인 26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장교의 81.2%, 부사관의 83.3%, 병사의 99.7%가 재참전 의사를 밝혔다. 생명을 담보로 한 적전지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파병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장병이 76.4%, 파병의 모습이 훌륭하고 생각하는 장병이 69.1%에 달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은 당시의 파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반인 1000명 중 60.1%가 파병 한국군을 훌륭했다고 평가했고, 그렇지 않다고 평가한 사람은 불과 6.8%였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병 한국군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베트남전 파병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베트남전 파병의 영광은 참전 전후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전후회에서는 전후복지와 교류에 힘쓰는 한편 참전의 의의와 정신을 전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전 관련 학술 연구와 업적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환경보존 캠페인과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지금도 개인의 안위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국 발전에 우리가 선봉 역할을 했던 똑같지. 우리 조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월남전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선봉 역할을 하자. 경제 건설에도 그렇고 이 국민들의 그 안보 의식 고취라든가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도 우리가 항상 앞장서자. 그런 사명감 비슷한 걸 갖고 있다고요. 베트남전 파병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신념의 결과였다. 참전 장병들은 이 같은 정신을 되살려 지금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여전히 계속되는 한반도의 분단 상태, 정치권과 국민, 군의 단결이 요구되는 시기에 참전 전후회의 이 같은 활동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베트남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베트남 전쟁 이후 세대가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참전의 정신을 되살리는 작업은 한시가 급한 실정이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1960년대 당시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들을 벗어나 세계로 나가는 국제화를 위한 시발이었다.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이 뿌린 땀과 피가 있어 오늘의 군이 가능했던 것이다. 수고했고 순주했던 그 젊을 때 청준 시절을 바쳤던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다는 것은 모든 신전자들한테는 참 다시 없는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만약에 그런 비상사태가 있다, 국가가 우리를 필요한 계기가 있다 그러면 분연히 나가야 되겠죠. 나에 관계없이 포괄해준다. 이제 베트남전 파병 장병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 현대사의 발전 과정에서 파병 한국군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자리매김해 주어야 할 때다.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참전의 정신과 의의는 지금도 시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I must tell you that never has it crossed my mind that the Republic of Korea could be defeated. Then and now, I will say that the South Korean soldiers were arguably the best combat soldiers in Vietnam.